자, 다음으로 28쪽의 예제 5번 이하 보면서 장력도 구하는 거 연습해보고 이후에 수직항력이 또 포함된 몇 가지 더 다른 경우에도 어떻게 힘 분석하고 구하는지 봅시다. 자, 28쪽의 예제 5번에서 역시 평평한 지면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A와 B 물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둘 사이에 줄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손으로 또 10N으로 당긴다라고 그랬어요. A와 B 각각의 물체는 3kg, 2kg 질량을 가진다라고 그랬을 때, 자, 요거 줄 달려있는 거 등장했으니까 물체가 받을 힘, 장력부터 구해야지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여기서도 역시 A, B 물체 두 개 나오니까 A가 받는 힘, B가 받는 힘이라 그래서 두 번 물체가 받는 힘 생각해줘야 되겠네. A 물체, B 물체. A 물체, B 물체 순서대로 할 건데 당연히 지구 전체가 A를 당기는 중력 아래 방향으로 30N 형성돼 있을 거다. 요거는 뭐 기본이고요. 다음으로 A 물체는 지면 땅바닥이라는 것이 접촉해 있으니까 A가 받을 수직항력이 지면으로부터 위쪽으로 작용할 거다. 그 크기는 몰라요. N이에요 라고 해야지 되겠고 N1N 갑시다. 그 다음에 A 물체는 이번에 옆에 줄이라는 게 달려 있으니까 그 줄에 의한 A가 받을 장력이 A 입장에선 오른쪽으로 TN 써줘야지 되겠네. 이게 A가 받는 힘 다 쓴 거고요. B도 빨리 갑시다. B 역시 지구 전체가 B에게 가는 중력이 아래로 20N. 이거는 뭐 기본값이고, 접촉해 있는 땅바닥으로부터 지면에 의한 B가 받는 수직항력이 위쪽으로 N2N 있고요. 그리고 줄 달려 있으니까 줄에 의해서 B가 받을 장력이 몇 N? TN, T'N, TN이라고 해야지 되겠다. 크기는 T. 그리고 외력으로서 내가 이런 거 손으로 잡고 당겨요 라는 것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물어본 것처럼 A가 받을 장력 TN, B도 같은 크기의 장력을 오른쪽으로 받아요. 이렇게 표시는 해놨습니다. 얘들을 왜 크기를 똑같이 해놨어요? 두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라서 맞아요? 틀려요? 작용-반작용 관계라서가 아니죠. 뭐? 얘가 받는 힘, A가 B가 받는 힘, 장력이긴 하지만 줄이 A에게, 줄이 B에게 주는 힘, 이게 완벽하게 뒤집어져 있어야지 작용-반작용 관계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 작용-반작용 관계 아닙니다. 근데 왜 크기가 똑같아요? 자, 장력이라는 것은 줄 자체가 물체, 달려있는 물체에게 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 장력은 이런 또 특수한 성질이 있다. 장력은 줄 자체에 걸려 있으면서 그런 줄에 걸려 있는 장력이 이쪽 물체, 저쪽 물체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라고 그래요. 하나의 줄에 의해서는 공통 크기의 힘이 이쪽, 저쪽에 모두 작용한다 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는 A가 받을 장력, B가 받은 장력의 크기가 똑같은 것은 요 줄에 의한 장력이기 때문에 같다고 놓는 것 뿐인 거지, 작용-반작용 관계 또는 무슨 상쇄될 힘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여야 돼, 이런 원칙에 의한 게 아닙니다. 장력은 하나의 줄의 모든 부분에 일정 크기로 걸리면서 이쪽 저쪽에 달려있는 것한테 동일한 크기로 준다. 자, 원래는 이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맞는 말이고 언제부터 틀리는 말이 되냐면,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대학 입학하게 되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걸리는 장력하고 여기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A가 받을 B가 받을 장력의 크기가 달라져요. 여기 걸릴 장력이 조금 더 크고요. 한 100N이라 그러면 여기는
뭐 99.8뉴턴, 99.7뉴턴, 99.6뉴턴 뭐 이런 식으로 위치마다 걸릴 장력이 그게 달라지는데 요거는 대학 가서 일반 물리 이런 거 할 때 그때부터 달라진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일단은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거 그냥 한번 들어만 놓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자. 엄밀히 말하면 이 줄이 질량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선밀도를 0으로 놓을 수 있을 그럴 때에는 모든 부분에 장력이 고르게 걸린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놓는 게 일단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물체가 이런 힘 받을 때 첫 번째 두 물체는 단단한 땅바닥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낙하거나 별 일도 없는데 얘가 갑자기 날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아. 위아래 방향으로 가속시키려는 이런 효과는 니네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30뉴턴, 야 둘이 상쇄되거라. 그래서 수직항력 30뉴턴, 그래서 수직항력 20뉴턴 해서 각각에 대해서 가속 낙하하거나 가속 하늘로 올라갈 상황을 지워주자. 그런데 두 물체 땅바닥에 놓고 이쪽에서 당기는데 좀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건 가능할 것 같아. 그럴 때 줄이 특별히 신축성이 없다면 이걸 당기는데 줄이 막 늘어나. 그런 게 아니라 줄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A와 B는 함께 움직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함께 공통 속도, 공통 속력을 가지면서 가속도도 오른쪽으로 AA, 오른쪽으로 AB가 같아야 되겠다라고 놓을 수 있다. 자, 구합시다.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 놓고 가속도 값을 계산을 해보면 A의 가속도는 A의 질량분의 A가 받는 힘, A의 질량 3분의 A가 오른쪽으로 받을 힘 플러스 오른쪽으로 T. 끝. B가 받을 힘, B가 질량 2kg으로서 B 자체의 가속도는 B가 받을 힘만 오른쪽으로 10뉴턴, 왼쪽으로 T뉴턴이니까 10-T. 이렇게 구한 가속도는 같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분수가 같다면 이런 분수도 또 똑같아야 돼요. 분모의 합분의 분자의 합, 한 값도 같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T값은 6뉴턴이었어야 되는구나. 대입해보니까 2분의 4 맞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 저 A, B를 연결한 줄에 걸렸을 장력은 6뉴턴이요 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물체를 연결한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6뉴턴, 두 물체의 가속도는 전체적으로 둘 다 각각 2m/s 제곱 이렇게 하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물체를 하나로 보면서 10뉴턴으로 당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요령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각각을 따로따로 봤고요. 외력 가해지는 10뉴턴이 물체에 가해진 다음 줄을 통해 A에 전달됐다 이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일단은 그런 요령은 피우지 말자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기본 설명이고요. 밑에 있는 2kg짜리, 6kg짜리 두 물체가 줄로 연결돼서 그 정도를 해 나오는 예제 6번 문제. 이거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볼까요? 6번에서 물어보는 장력 및 두 물체의 가속도 요거 각자 풀어봅니다. A분의 B와 C분의 D가 같다면 요거를 말하자면은 K 알파 분의 K 베타라고 놓을 수 있고 요것도 K K 델타 분의 K 세타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잘못 놨네. 이게 A분의 B를 K 알파다, KA다라고 놓는다면은 요게 C라면은 이게 KC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요거 하면은 K, 요거 하면은 K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더해보면 A 플러스 C, K, A 플러스 C에서 나도 같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 숫자나 막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표시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수 있는데 도르래 문제 나왔는데 도르래 문제 관련해서는 또 설명할 게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한번 봅시다. A, B 두 물체가 나오는데 두 물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다 표시할 수 있고요. A가 받을 중력과 A가 받을 장력 위쪽 방향으로, B가 받을 중력과 B가 받을 위쪽 방향의 장력 해서 각각 두 개의 힘만 받는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거 할 때는 A와 B가 이런 힘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기 힘들겠네. 단단한 땅바닥 위에 올려져 있으면 내려가는 거 이거 불가능하지만 줄에 좀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지 하죠. 그랬을 때 만약에 A가 위로 움직인다면 B는 아래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A, B 같이 올라가면 안 되죠. 줄에 탄성이 없으니까 A, B 둘 같이 내려가는 것도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함께 움직인다면 A가 위쪽으로 가질 속도 및 가속도와 B가 아래쪽으로 가질 속도 및 가속도가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A에 관련된 어떤 방향, 부호로 표시할 때는 위쪽인 걸 플러스, 아래쪽인 거, B에 대해서는 아래쪽인 걸 플러스로 한 다음에 둘의 물리량을 비교를 해야 이게 같다 또는 뭐 반대다 이런 얘기들 비교가 가능하다. 속도, 속력도 마찬가지지만 A의 위쪽 방향 가속도와 B의 아래쪽 방향으로 표시할 가속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A의 위쪽 방향 플러스 기준으로 한 가속도는 A의 질량 2분의 A가 받는 위로 T, 아래로 20, T-22. B에 대해서는 가속도를 아래쪽 방향 플러스로 하면서 썼을 B 6kg, B가 아래로 60, 위로 T 받으면 이 경우는 방향 통일, 부호 통일을 시켜주면은 60-T, 60에 요건 마이너스 T라고 표현해 준 게 같아야 되겠다. 이게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줄이 좀 달려 있으면 각각이 움직이는 실제 가속도 움직이는 방향 이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 줬더니 이제 순수 수학적인 표현으로 넘어가서 두 분수가 똑같다면 분모의 합 8분의 분자의 합 T-T니까 60-10 40이 또한 같아야 되고 5로서 같아야 되겠다. 따라서 T는 30N. 그래서 풀라고 한 거예요. T 30N이면서 나 대입하니까 맞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재에 여기 답부분이 장력 크기가 잘못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 고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자라는 게 일단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고요. 자, 도르래 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일단 문제풀이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약간 바꿔보자. 자, 두 물체가 둘 다 질량이 2kg인 경우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 6kg 아니라 얘도 2kg인 경우 생각을 하자.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봅시다. A와 B 물체가 이렇게 A는 밑에, B는 위에 있으면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 각각 2kg이야 라고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라고 바꿨을 때 줄에 걸리는 장력과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풀어요. A, 중력 20N, 장력 위로 T. B, 중력 이번엔 2kg이니까 아래로 중력 20N, 위로 T 받겠지. 이 줄, 도르래에 이렇게 걸쳐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줄이니까 모든 부분에 일정한 장력 T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TT 놓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A가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B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동일한 순간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A 위쪽 방향으로의 가속도와 B 아래쪽 기준으로 쓴 가속도가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가져야만 될 것 같아요 라고 한 다음에 요거 위쪽 방향 기준 2분의 t-20은 2분의 가속도 아래가 플러스 20-t가 같아야 되면서 이 상태로 그냥 이항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분모의 합분의 분자의 합이다. 아이고 이거 했더니 0이네? t20 나와야 되네? 그랬더니 맞네? 해서 장력은 t는 20N. 그런 다음에 이게 뭐 구한 거야? A 아래쪽, A의 위쪽, B의 아래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0m/s 제곱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자, 0m/s 제곱 가속도 나왔다. 다른 힘은 가해지지 않고 질량이 똑같은 물체가 이렇게 도르래에 걸렸을 때는 둘이 가속도 0, 그러니까 뭐 정지했을 수도 있지만 등속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두 물체가 현재 속도가 어떻든 정지있든 속도를 가지든 0m/s 제곱 가속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뭐 정지해 있었으면 계속 가만히 있고 움직인다면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계속 움직인다. 이상한 여기 뭐 도로에 걸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다라는 얘기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학생들 중에 이런 상황에서 자 도로에 걸쳐놓은 두 물체를 내가 가만히 놓았어요 라고 그랬을 때 얘들 어떻게 될까? 최초 속도 0m/s로 그야말로 가만히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움직이니? A 올라가고 B는 내려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이게 천칭, 저울 생각을 한 거야. 저울 같은 경우에는 천칭 또는 저울 같은 경우에는 접시 위에 똑같은 질량을 가지는 물체를 올려놓으면 양팔저울, 뭐 천칭 똑같은 질량을 가지는 물체를 올려놓고 억지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 손 놓으면 아 얘들 질량 똑같아요 라고 평형점을 찾아가죠. 양팔저울도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한쪽 눌러도 이렇게 쑥 해가지고 평에 맞고 굳이 이렇게 가만히 놨어도 내가 이쪽에다가 무거운 물체를 놓으면 이게 기울어져서 더 무거운 물체는 더 많이 이런 식으로 그 각도가 달라지는 걸로 질량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는데 얘도 질량 똑같으면 높이가 같아져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울 또는 천칭의 구조가 이렇게 도르래에 달아놓은 물체 상황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천칭이나 양팔저울과 같은 것들은 그 내부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들은 질량이 같으면 억지로 이렇게 기울어뜨려 놔도 똑같은 수평 상태가 도달하고 질량이 약간 다르면 조금 기울어지고 많이 차이가 나면은 심하게 기울어지도록 약간 기계적인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돌림힘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를 이렇다라고 한번 가정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건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얘들 균형이 안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계속 움직이는 채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줄 달려 있어서 도르래까지 연결된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지만 변형해서 푸는 거 연습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은 29쪽에 예제 7번 풀어봐야죠. 예제 7번 기본 유형 문제면서도 여기서 이제 상황을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문제. 드디어 요것부터는 실전 문제에서도 종종 나오죠. 풀어봅니다. 줄에 걸리는 장력과 물체의 가속도 크기. 그래요. 내가 특별히 뭐 긴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빠르게 이게 요 방법 따라서 푸는 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력, 수직항력, 장력, A가 받는 힘 아래 위 오른쪽으로, B 물체가 받는 중력, 장력 아래 위로. 수직항력이나 장력들은 크기는 모르지만 일단 써놓기는 하자 그랬는데 A 물체 입장에서는 A는 낙하거나 하늘로 날아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건 아마 안 일어날 걸. 그래서
수직항력 150 되면서 둘은 상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고 장력은 모르는 채로 놔두면서 B는 낙하해도 뭐 이상하지 않고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둘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체의 힘들이 가해질 때 물체들은 어떻게 운동하는 게 합리적인가 그럴 때 줄이 이렇게 휘는 건 가능하지만 늘어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A와 B는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로 함께 움직이고 왼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함께 움직이겠다. 그랬을 때 나는 두 물체가 가속도를 A는 왼쪽으로 가질 것 같아. B는 A가 왼쪽으로 가면은 위쪽으로 가속이 될 것 같아 라는 방향을 통일 부호를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정의를 해봅시다. 선생님 아닌데요? 아는데 내가 모르겠니? 아는데 이렇게 된다 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왼쪽인 걸 플러스에 대해서 B는 위쪽인 걸 플러스로 한다면 A의 왼쪽 방향 가속도는 15분의 왼쪽이 없네. 오른쪽으로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T. B에 대해서는 위쪽을 플러스로 놔야지 되니까 A는 내 맘대로지만 B는 그거 따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 정해야 되니까 나름 5분의 위로 T, 아래로 50. 아래로 마이너스 50이라고 해야 되겠네. 한 개 같다라고 놔야지 되겠다. 두 분수가 같다면 분모의 합 20분의 분자의 합 T 마이너스 T 플러스 T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50이 같아야 되겠다. 뭐 마이너스 2분의 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요렇게 구한 방향으로서의 A와 B의 가속도 돼야 되겠다. 자, 일단 그랬을 때 여기서 뭐 어디에다 넣어도 되지만 마이너스 15분의 T가 마이너스 2분의 5 나온다면 T 값은 2분의 75뉴턴, 37.5뉴턴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요. 그리고 A와 B가 왼쪽 위로 마이너스 2.5m per 세크 제곱으로 가속된다는 거는 실제는 그 방향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될 거예요. 라는 걸 나타내는 상황이다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다? 각각의 물체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최초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혹시 잘못 생각했더라도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계산 결과가 알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속돼 장력은 이렇게 되는 거 특별히 마이너스 몇 뉴턴으로 나오지 않아 라는 것들 알아서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처음에 상황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이게 예측을 하질 않아도 정리 다 되니까 별 걱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타당한 수준에서 물체들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부담 갖지 말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밑에 예제 8번은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거 질량 뭐 이런 것들 조금 다르게 줬을 뿐인 거지 크게 달라진 상황 없구나라고 해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 희한하게 설명 들을 때는 뭔가 잘 됐었던 것 같은데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따로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문제 풀 때는 좀 힘들더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뭐 맨날 그렇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 들을 때는 내가 틀리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맞네 하다가 혼자 풀려고 그럴 때는 다른 생각들이 또 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였나 저렇게 가는 거였나 이게 아직은 헷갈려서 그래서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문제를 자주 풀어보고 요거 어떻게 하더라 다시 보면서 또 따라 해보고 똑같은 문제라도 또 따라 해보고 하는 거 연습하면서 강화해가는 방법밖에 없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칠판에서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다가 직접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은 이상하게 눈에 확 띄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과목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은근히 좀 이렇게 힘 분석하거나 문제 풀 때 잘 안 되는 게 나는 여기다가
A에 관련된 것들은 노란색으로 쓰고 B에 관련된 것들은 파란색으로 쓰면서 이게 색깔 구분을 하느라고 이게 좀 잘 보이는데 물체 막 여러 개 나오고 힘 여러 개 고려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연필로만 샤프로만 이렇게 할 때에는 내가 뭐라고 다 써놓긴 했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지 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뭐더라 하는 것들 헷갈려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 식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뭐 수능 문제 풀러 들어갔는데 막 색깔별로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 문제 언제 다 푸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역시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이 정도만 표시해도 확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요령이고 표기하는 방법들도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표기해서 다 나타내야지 하는 거 각자 좀 숙제로 남겨줘야 될 일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9쪽에 7번하고 8번 문제는 뭐 거의 똑같은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문제였었고요. 다 했어요. 풀이하는 거 뭐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지 같은 것들 어느 정도 알아봤고 또는 작용 반작용 관계는 아닌데 크기가 같게 놔야 되는 힘 장력이 얘한테 쟤한테 하나의 줄이 저쪽 이쪽에 가는 경우에는 줄이 가는 장력의 크기는 공통 크기로 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책에서는 따로 많이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탄성력, 용수철 이런 거 나오는 문제는 요거 잠깐 설명한 다음에 더 이어서 할게요. 요거는 잠깐만 여러분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들어도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물체의 질량과 중력이라는 거는 다르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는 질량과 무게는 다른 거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가끔 수능이나 모평 또는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면서 설명하는 거 다음 중 뭐 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 이러면서 뭐 지구 근처에는 벽돌, 달 근처에 가져갔을 때 질량은 똑같지만 무게는 달라진다 막 이런 얘기들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 알아요. 저거 다르다고 구분해줘야 돼요 라고 알 수도 있는데 질량하고 무게는 어떻게 달라요? 질량하고 무게는 이렇게 다르다. 한마디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질량은? 뭐 그런 거고 무게는 뭔데? 지면에서 떠받치면 안 되는데. 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질량은 우리가 M이라고 놓을 거고 진짜로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똑같은 동어 반복이긴 한데 입자들의 총 질량 그렇게 해서 물체 질량도 나타낼 수 있으며 뭐 그것들의 질량이 딱히 바뀌지 않는다면은 M 킬로그램짜리 스칼라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다. 뭐 관성 질량, 중력 질량 이런 것들도 또 구분해야 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무게라는 말이 이게 뭐냐? 여러분 무게는 중력의 순 우리말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중력이라는 한자 우리말 말고 따로 써야죠. 중력이라는 한자 우리말 말고 무게라는 거는 중력의 다른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명쾌하죠. 자, 여기 질량 10kg짜리 물체에서 질량이 10kg구나. 달에 가도 10kg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 가도 10kg이구나. 질량은 매번 똑같은데 무게는 달라진다. 지구가 얘에 가하는 중력, 달이 얘한테 가하는 중력. 얘는 누구도 중력을 가할 상황이 아니네. 얘가 받고 있는 중력. 뭐 100N, 뭐 요건 한 15N 정도. 0N. 무게는 달라졌네. 받을 중력 달라지는 거 당연한 거고요. 무게는 중력이니까 당연히 무게는 벡터량이고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런 상황 얘기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사람이에요. 의자에 A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B라는 애가 여기 와가지고 무릎 위에 앉아요. 자리가 없네. 그러면서 여기 앉아요. 근데 얘가 몸무게 한 80kg, 90kg예요. 그러면은 원래 의자에 앉아있던 A라는 친구가 얘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무거워. 내려와. 그러죠. 무거운 걸 얘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1, 2kg짜리 뭐 물체라든지 꼬맹이면 이게 올려놔도 딱히 무겁지 않다 그럴 텐데 얘가 올라오면은 나는 뭐라고 느끼냐면 허벅지가 아파 이렇게 느낄 거예요. 허벅지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허벅지에 어떤 힘이 가해져서 그럴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너 질량 80kg이나 되는 것에 의한 중력으로 나를 누르면 내가 허벅지가 아프잖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치면은 B가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B의 중력으로 나를 누르면 내 허벅지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은 일상생활에선 통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과학 용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CF나 뭐 이런 데에서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TV 잘 안 보나? 유튜브 잘 안 보나? 지금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A, B, 남자, 여자 있는데 A와 B 있는데 뭐 B 여학생이 뭐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죠. 우리 뭐 이렇게 하다가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래. 그래가지고 우리 뭐 같은 속도로 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뭐 같이 움직여볼까 그러니까 뭐 사귀어보자 뭐 이런 얘기했더니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남자가 뭐라 그래요? 속도는 벡터량으로서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는 거라서 방향이 다르면 원래 속도도 다른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죠. 얘가 정상이니? 정상이에요? 그럼 안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래. 속도가 중요해서 똑같으면 원래 방향도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회 부적응 되는 거죠. 꼭 보면은 물리도 제대로, 물리 수학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엄밀히 쓰죠.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일상생활의 용어에서는 이런 것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되는데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말이 맞아요? 뭐 성립을 해요? 안 해요? 이 말이 성립을 해요? 안 해요? 이런 말들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질량이 큰 B한테 800N가량의 중력이 가해지는 건 맞긴 맞아요. 큰 중력이 가해지는 건 많은데 B가 A를 중력으로 누르는 거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 중력은 B가 A한테 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라면은 A를 누른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뭔가가 뭐를 누르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누른다라는 거는 접촉에 의해서 미는 힘인데 중력은 인력이라고. 그리고 B가 받을 800N가량의 중력은 지구가 B한테 가하는 거지 A한테는 가해진 적이 없습니다. A한테 가해진 적이 없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걸로 A를 누른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초기에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아마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용법을 물리적인 용어로 그대로 갖다 써서 헷갈리거나 야, 요건 이해가 잘 안 돼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일상생활 용어와 실제 물리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 표현법, 용법 이런 것들은 구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뒤에 가서 뭐 문제들 풀 때 이일 에너지 뭐 이런 얘기 나왔다든지 할 때 이게 내가 확 받아들여지지 않아 라는 것들이 이런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30쪽에 탄성력 나오는데
탄성력 잠깐 얘기하고 문제도 몇 가지 볼 건데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합시다. 내가 원래 문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구분해야 되는 함정 이런 거 파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26번하고 27번이 똑같이 생겼는데 얘들은 진짜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는 잘못 넣은 겁니다. 26번하고 27번은 구분하는 거 함정 피하고 이런 거 연습 문제가 아니라 편집상 오류예요. 똑같은 문제 맞습니다. 하나 지우시고요. 자, 그래서 30쪽에 이제 탄성력 문제 나오는데 탄성력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 탄성력 설명은 문제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서 뭐 굳이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 건 없고 그리고 실제로도 문제가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탄성력 힘들 있는데 탄성력 하나 더 알아보자. 자, 탄성력이라는 힘은 물체가 탄성체와 접촉해 있을 때 그 탄성체가 물체에게 가하는 힘이 탄성력이에요. 그럴 때 탄성체는 어떤 크기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하느냐? K 델타 X 뉴턴의 힘을 원래 모양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는 힘이 탄성력이다라고 합니다. 탄성체는 탄성을 가지는 물체인데 탄성을 가지는 물체로서 우리는 거의 용수철만 얘기할 거예요. 고무줄도 가끔 나오지만 고무줄은 용수철의 하위 호환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고무줄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만 할 뿐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원래 펴지려는 뭐 이런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수철이 등장하면 뭐 그럼 된다라고 하고요. 용수철은 주로 이제 금속성 물질이나 플라스틱 가지고 이렇게 만들 건데 이렇게 적당한 재질로 어지간한 길이 굵기를 가지고 감아 놓으면은 이 용수철은 용수철 자체의 고유 성질 탄성계수가 있다라고 해요. 탄성계수, 용수철의 탄성계수는 용수철 상수라고도 부릅니다. 요걸 K라고 나타낼 거예요. 뉴튼 퍼 미터 단위로 쓸 거고요. 보통 K라고 나타내는데 뭐 요거는 뭐 꼭 K라고만 써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용수철은 K 값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용수철은 이거를 내가 쭉 당기면 손 놓으면은 또는 이렇게 당기고 있을 때 뭐 당긴 것 같지도 않네 뭐 이러고 있을 때도 있고 쭉 당겼는데 부들부들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강한 탄성이 걸려있니?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깡깡한 녀석이 있고 좀 느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이 있는데 K값이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가 그 용수철이 얼마나 깡깡하게 걸리는 탄성력이 가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K값이 크면은 압축도 늘리는 것도 힘든 녀석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K값의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를 가지는 이 용수철 자체가 원래 길이가 요만하다라고 하자. 원래 길이가 뭐 L0m라고 하자. 그랬는데 이 용수철이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늘어나게 되면 또는 줄어들게 되면 용수철에는 탄성력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럴 때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는 원래 모양 이쪽 끝, 저쪽 끝 기준으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원래 길이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을 설정하느라 그랬고 델타 X 미터만큼 늘어나든 델타 X 미터만큼 줄어들든 이때나 저때 걸릴 탄성력이 K 곱하기 델타 X 뉴턴이다.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탄성계수가 100N per m인 용수철이 있는데 원래 길이가 2m짜리 용수철이었던 것이 늘어나기를 예를 들면 50cm, 뭐 줄어들기를 30cm, 뭐 이렇게 된 경우 자, 이때 용수철에 걸렸을 탄성력은 얼마? 이때 걸렸을 탄성력은 얼마? 2m는 페이크고
K 값이 100인데 50cm 늘어났으면 0.55m니까 50N 걸린다 해야 되겠고 30cm만큼 줄어들었을 때는 이때는 30N 걸렸겠거니 100 곱하기 0.3m 해서 그래서 30N 걸렸으려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늘어나든 줄어들든 걸린 탄성력 자체는 요 공식을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점이 없고요. 그럴 때 해당 힘이 어느 쪽으로 가해질까 그럴 때 용수철이 아무 이유 없이 이쪽 저쪽 아무것도 실제로 접촉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길이가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기에 물체, 저기에 물체 또는 여기에 벽면, 저기에 천장, 뭐 여기에 물체 뭐 어떻게든 양쪽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용수철만 있는데 한쪽 끝만 잡고 내가 쭉 당긴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거나 민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용수철은 내가 걸린다, 탄성력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탄성력이 마치 줄처럼, 줄에 걸리는 장력처럼 전체 용수철에 50N 또는 30N 등등이 걸려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양쪽 물체에 각각 힘이, 탄성력이 가해진다라고 그래요. 뭔 얘기냐? 이렇게 있을 때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면 줄어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만 일방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오른쪽으로, 이쪽에도 왼쪽으로 각각 50N, 50N을 가한다. 이쪽도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면 어쨌든 팽창이 일어나야 되니까, 신장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얘한테는 미는, 얘한테도 여기 있을 물체한테도 미는 힘이 각각 30N, 30N 가해진다라고 하자. 실제로 벽면에 용수철을 달아놓고 물체를 달고 당겼어도 당겼으니까 수축되려고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기려다 보면은 벽면은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으로 물체는 왼쪽으로 탄성력을 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탄성력은 이런 식으로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자, 30쪽에 나오는 요 그림이 이 질량이 있는 물체가 벽면에 달려있는 용수철과 또 연결돼 있을 때에 대한 상황인 거고 뭐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30쪽 하단부의 2번 문제 요거는 어떻게 되겠냐 한번 풀어볼까요? 벽면이 있는데 단단한 벽면이 있는데 여기 물체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용수철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한 녀석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한 녀석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용수철은 요 끝 지점이 여기였었나 봐.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지금 델타 X 미터만큼 줄어든 거고 이 용수철은 원래는 요런 거였나 봐. 그랬는데 이 끝 지점 기준으로 요게 델타 Y 미터만큼 늘어난 상황이었을 때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K''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은 물체가 받을 탄성력의 합력은 몇 뉴턴 어느 방향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니? 자, 왼쪽 요 벽과 연결된 용수철은 원래 길이가 이랬었는데 지금 수축된 경우죠.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벽도 밀어야 되지만 물체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탄성력을 가하겠다. 몇 뉴턴? K 델타 X 뉴턴. 자, 그리고 오른쪽 용수철은 원래 길이가 이랬는데 지금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원래 길이로 수축돼야 되겠다. 수축되려면 벽은 당기고 물체도 당기다 보면 이게 물체가 할 탄성력은 오른쪽이겠네. 얼마? K 프라임 델타 Y. 왜 오른쪽이에요? 원래 길이가 이랬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늘어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원래 모양대로 수축돼야지. 수축되려다 보면 벽 왼쪽으로 당기고 물체는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겠네.
둘 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합력, 탄성력의 합력 오른쪽으로 K 델타 X 플러스 K 프라임 델타 Y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성력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표기하고 연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브레이크 기준으로 늘어났으면 이게 원래 상태라는 말이 늘어났으면 줄어들려다 보니 가할 힘의 방향 줄어들었으면 압축됐으면 원래 상태 늘어나려다 보니 야 저기 하면서 이렇게 밀 방향 그거 양쪽에 대해서 어느 방향일까라는 거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용수철 관련 문제는 많지는 않은데 이거 참고해서 한 2문제 정도 있을 건데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관련 연습 문제와 뭐 진도에 맞춰서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풀어본 것 중에 질문해도 되고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질문 있는 거 지금 수업 끝나고 별로 바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시간 이용해서 질문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